링고입니다. 안녕하세요. 테일러의 마피 링고입니다. 예, 오늘은 담배값 인상 관련해가지고 예. 맞나요? 예. 아니죠. 정부의 담배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쵸. 그게 그 말이에요. 예, 그쵸. 예. 네, 우선 담배값 인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먼저 짧게 의견을 얘기하자면 담배값 인상만 놓고 본다면 저는 찬성합니다. 왜냐면 그 담배값을 인상함으로써 그 흡연자들에게 줄 수 있는 수많은 혜택들에 관한 정책들을 이제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좀 반대예요. 반대세요. 네. 그냥 비슷한 예로 들면은 일본의 경우도 우리나라랑 담배값이 이제 비슷해졌거든요. 그때 2,000원 올리면서. 근데 GDP 기준으로 보면 1인당 GDP가 우리나라보다 뭐 $10,000까지는 아니지만 뭐 거의 그 정도 차이가 나는데도 그 가격이 비슷하다라는 것부터 결코 싸진 않다. 이 담배 가격이 네. 지금 담배 가격이 GDP 대비 싸진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과도한 인상이 될 수 있고 이미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다 흡연자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 얘기는 하지만 지금 담배값 2,000원 올린 다음에 흡연자들한테 정말 그런 혜택이 돌아갔냐라고 묻는다면 그렇다 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그 담배값을 올리는 게 흡연자들의 복지 혜택의 증진으로 무조건 이어진다고는 보기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정부에서 말하는 담배값 인상 정책을 하는 이유는 뭐 가장 결정적으로는 이제 뭐 흡연율이 떨어진다 뭐 그런 얘기겠죠. 사실상 근데 담배값을 2배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흡연율이 2배 떨어지진 않았어요, 사실. 근데 저도 그 부분을 굉장히 인정하고, 왜냐면 지금까지 정부가 보여준 것들이 신뢰도를 높여줄 만한 어떤 뭔가 그런 건 없었어요. 네, 담배 부스라든지 여러 가지 뭐 정책들을 시행한다고 하는데 정말 이제서야죠. 진작에 했었어야 되는 것들을 이제서야 하는 거고, 저는 담배값 인상을 찬성을 했지만 여기 충분히 신뢰성 있는 발언을 해주셨기 때문에 일단 담배값 인상은 뭐 그렇게 일단락 하는 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건강복지 정책, 그러니까 담배 정책에서 정부의 그 건강복지 정책이 어떻게 실효성이 있냐 없냐에 대한 이제 뭘 더 해야 되냐 이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건강복지 정책 어떠신 것 같아요? 지금 뭐가 있죠? 건강복지 정책이? 자료화면을 보시죠. 네, 이러한 정책이 있는데 놀랍네요. 네. 근데 이제 사실 이것만으로 굉장히 사실 부족하기는 해요. 일단 건강복지 정책 지금 현재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거 기준 저는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제 담배라고 하면은 가장 이슈가 되는 게 폐암이잖아요. 이 폐암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반년에 한 번 검사한다고 하더라도 암이 없는 것으로 판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에 반년 후에 검사를 하는 경우에 말기인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제 폐암이라는 게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렇다면 실제로 담배를 많이 피는 흡연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 뭐 폐암 검사를 뭐 한 달에 한 번씩 실시하게끔 지원을 해준다든지 뭔가 실효성 있는 실질적인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한 달에 한 번이면은 흡연자 입장에서 그렇지 않을까요? 물론 뭐 번거롭게 함으로써 뭐 금연 효과를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네, 그렇죠. 그냥 안 받고 잠수 타거나 네. 이런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근데 뭐 6개월이 길면 뭐 2달에 한 번, 아니면 뭐 분기별 한 번 이런 식으로 하면 좋겠지만 그게 정말 모든 흡연자들이 거기에 동참해 줄지, 물론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받지 않으면 뭐 과태료를 부과한다거나 벌금을 매기는 그런 방법이 있겠지만 네, 강력한 건강 부양 정책을 그건 또 그거대로 또 큰 반발이 있을 거라 좋은 정책이지만 과연 흡연자들이 얼마나
거기에 동조해주고 따라줄지는 약간 미지수이지 않을까. 네, 그렇죠. 또 어떻게 보면은 사실상 뭐 본인들이 좋아서 피는 거고 몸이 나빠서 피는 건데 왜 그렇게까지 뭐 건강을 생각하게 해줘야 되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지만 근데 사실상 정확하게 뭐 경제적 논리에서 보면은 어쨌든 그 사람들이 낸 세금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 일정 부분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러면 폐암만 검사해 주는 거예요? 뭐, 아니죠. 폐 관련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구강암이라든가 후두암 이런 거 많이 걸린다던데. 그렇죠. 네. 아 그런 거를 한 달에 한 번씩. 전반적으로 이제 암 관련 그런 이제 암 조직이 있는지 없는지를 간암도, 간암도 췌장암. 최장한 그렇게 따지면 이제 뭐 끝도 없긴 하죠 사실. 근데 그래도 어느 정도 뭐 담배를 피게 되면 위험해질 수 있는 그런 이제 장기들이나 여러 가지 생길 수 있는 질병들에 대해서 충분한 검사를 해주고 그거와 관련된 처방을 해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담배 부스 설치인데요. 이제 뭐 정부에서 5만 개소 담배 부스를 시범 설치하겠다라고 발표했어요. 5만 개면은 사실 체감이 잘 안 되는데 전국에 뭐 시군이 뭐 한 200개, 200여 개 된다고 하고 그리고 그 중에 뭐 그냥 얼추 계산해 보면 뭐 한 개 시군에 뭐 250개씩 설치가 되는 건데 그럼 뭐 적어도 한 동에 뭐 두세 개씩은 설치가 되는 거겠죠? 근데 사실상 군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뭐 5만 명 이하이거나 그러면 거기에 굳이 250개를 다 설치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되면은 뭐 얼추 뭐 흡연자들의 니즈를 만족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니즈를 만족시켜요? 일단은 흡연 부스가 많이 생긴다는 것 자체가 통에 두세 개밖에 없는데. 그렇게 계산하면 그쵸. 많아야 두세 개인데. 그리고 보면 말이 좋아서 그 200개 뭐 시에 한 개 시에 뭐 250개 250개 들어간다 그랬나? 그렇죠. 그러니까 말이 250개지. 그 우리나라 총 인구로 보면 5천만 명이라고 쳤을 때 그럼 국민 1000명당 부스 한 개예요. 네. 1000명당. 우리나라 남성 흡연율이 40%인가? 네, 맞습니다. 성인 남성 흡연율이 40%면 300명. 300명당 부스 하나를 쓰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많다고 볼 수 없지 않아요? 굉장히 적네요. 네. 그러니까. 네. 그래서 말이 그래서 시범 설치한다 보네요. 네. 그리고 보면은 이렇게 뭐 터미널이나 이런 데 가면은 흡연 부스 있을 때 이미 설치되어 있는 데 있잖아요. 네. 사람들 안 들어가요? 잘 안 들어가나요? 잘 안 들어가요. 왜 그런 거죠? 그게 애초에 흡연 부스가 뭐 지나가다가 보시면 알겠죠. 엄청 좁고 약간 공중전화 몇 개 이어붙인 정도 크기? 그리고 환기가 잘 안 되고 그러니까 담배 피는 항상 담배 흡연자들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담배는 자기가 펴도 그러니까 내 담배는 펴도 다른 사람의 담배 냄새 싫다고.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면은 좋든 싫든 다른 사람의 담배 냄새도 묻어올 거고 그 전에 뭐 폈던 사람들의 뭐 담배 냄새, 담배 그런 뭐 찌든 냄새 이런 것들이 좋든 싫든 묻기 때문에 그래서 담배 부스 앞에서 피는 사람도 되게 많거든요. 좀 적지 않나? 지금 이미 있는 것들도 사람들이 좁고 냄새나서 잘 들어가기 싫어하는데 사실상 지금 있는 담배 부스들도 말이 좋아 담배 부스지 그냥 뭐 칸막이 해놓은 거예요, 그죠? 실제로 그 비흡연자들이 그 앞을 지나가게 되면 다 자연스럽게 담배 냄새에 노출이 되는 거고 담배 부스 설치한다고 하면 그 흡연 연기를 어떻게 없앨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든지 당장 그 흡연 부스의 개수도 개수지만 그 흡연 부스의 질이 좀 더 높아져야 되지 않나. 네, 그럼 그 다음 이야기는 담배갑 디자인이에요. 네, 담배갑 디자인. 네. 네, 지금 정부에서 담배갑 표준화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획일화시키겠다는 거겠죠. 이거를 이제 시행했을 때 선진국에서 2.3%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사실 2.3%가 흡연율이 감소했다는 게 정말 와닿는 숫자는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그 2.3%를 만약에 그 획일화를 시켜서 2.3%를 줄일 수 있다 그러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2.3% 감소한 이유가 정말 단독 변수 그러니까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바뀐 게 그거 하나만은 분명히 아닐 건데 이 효과가 2.3%만큼 발휘가 됐다라고 보기에는 뭔가 다른 변수들 건강에 대한 뭐 관심도가 높아졌다거나 담배 수요가 줄어들었다거나 오히려 그런 데서 이유를 찾을 수도 있는데 그냥 그렇게 단순한 그런 사례로는 설명이 약간은 부족하지 않나. 네. 물론 뭐 정말 이렇게 단일화 시켰을 때 2.3%를 우리나라에서 확실히 줄일 수 있다라고 한다면 도입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그 사회 현상을 원래 그렇게 인과관계를 찾기 힘든 게 뭐 다 그런 이유지만 그런 점에서는 이 정책이 꼭 효과적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뭐 담배 정책이라는 게 뭐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다 같이 시행을 하겠죠. 뭐 공익 광고를 만든다거나 뭐 담배 갑에 있는 뭐 경고 그림을 뭐 새롭게 뭐 디자인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크기를 늘렸다거나 뭐 공통적인 뭔가 동시다발적으로 정책이 이루어지지 단순히 담배 갑을 표준화한 것만 가지고 뭐 이렇게 이게 정말 효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뭐 시범적으로 시행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뭐 그런 이야기들은 없고 그냥 담배값 표준화를 했더니 2.3%가 감소했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니까 사실상 뭐 인과관계를 살펴보기가 굉장히 어렵죠. 네. 그렇다면 만약에 뭐 어쨌든 그 림보 씨 의견에 따르면 이제 이것만 시행해서 2.3% 감소한다면 그건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입장이신 거죠. 네. 그렇죠. 저는 줄일 수 있다면 정말 네. 그게 정말 효과적이라면 어쨌든 정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더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럼 그 다음으로 이제 또 담배값 디자인하면은 이제 경고 그림이 굉장히 이슈죠. 네. 경고 그림이 정말 실제로 실효성이 있냐 없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림보 씨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실효성이 있는지는 몰라도 확실히 그렇게 혐오스러운 그런 질병 이런 거를 뭐 목에 구멍이 뚫린 거나 뭐 썩은 폐나 이런 걸 보여줌으로써 혐오감을 갖게 하는 건 맞아요. 그래서 뭐 편의점에서 담배를 샀을 때 이 그 담배값을 받았는데 뭐 썩은 폐 담배를 받으면 이거 말고 다른 걸 바꿔달라고 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았다고 하고 아니면 그걸 가릴 수 있는 스티커를 같이 나눠준다거나 아니면 담배를 옮겨 담을 수 있는 담배 케이스가 되게 유행했다고 하더라고요. 뭐 지금도 유행인지 모르겠지만 네. 그러니까 그런 것만 봐도 그 그림에 대한 혐오, 그 그림에 대한 회피 본능은 확실히 어느 정도는 증명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게 금연으로까지 이어지는지는 정말 효과적인지는 그것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럼 이제 담배 정책 다섯 번째 이야기는 과태료인데요. 신고 방법을 얘기를 간단하게 하자면 생활 불편 신고 어플이 있다고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이제 신고를 하는 어플인데 영상을 찍은 다음에 거기다 올리는 식의 방법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담배꽁초가 또 어디 버려지냐에 따라서 또 어디에 신고해야 되는지 그게 달라진다고 해요. 담배꽁초를 만약에 버리는 바닥이 사유지다 신고가 되긴 되는데 그냥 훈방 조치를 한다고 해요. 과태료가 부과되는 게 아니라. 근데 그 사유지가 보건복지부에다가 등록한 금연구역이다. 그 지역에 있는 보건소를 통해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 담배꽁초를 버린 곳이 사유지가 아니라 어떤 도로나 그 외에 이제 공공기관이나 그런 이제 국가에 소속된 곳이다. 그러면은 그때는 지방자치단체 청소과에다가 민원을 넣으면은 5만 원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이거는 진짜 TMI인데 즉시 납부시 20%가 할인된다고 합니다. 과태료가. 이거를 단속을 하잖아요, 이거 담배 단속이요? 제가 근데 이곳에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예. 단속하는 거를 한 번도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아직 못 봤는데 담배를 피다 걸린 불쌍한 친구가 예전에 있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단속을 하긴 하는데
실제적으로 다 잡기는 뭐 불가능하다 봐야죠 사실은. 네, 사실상 제일 어려운 점은 특정한다는 거겠죠. 담배꽁초를 버렸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얼굴만 가지고는 특정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뭐 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인원이 접수되는 경우가 잘 없다고 합니다. 영상을 촬영해서 신고를 한다고 하는데 영상 촬영 문제도 사실 되게 예민한 문제고. 그렇죠. 만약에 뭐 몰카가 굉장히 요즘에 이슈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은 뭐 범죄자로 몰릴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장 안전하게 뭐 신고를 하시는 방법은 뭐 차를 타고 가는 중에 그러니까 번호판이 보이고 또 이제 담배꽁초가 버려지는 그런 이제 것들이 영상으로 촬영되는 경우 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것마저도 어떤 이제 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촬영된 날짜와 시간이 명시돼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블랙박스로 신고했는데 거의 블랙박스로 신고를 해야겠죠. 네. 뭐 과태료를 부과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상 여러 가지 좀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오늘 5가지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네. 정말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시간 많이 갔는데. 네, 링고 씨는 시간이 많이 갔다고 합니다. 네. 많이 갔습니다. 네. 이러한 이제 정책에 대한 저희 이제 생각과 이제 뭐 이야기들을 나눴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남겨주시면 마피가 댓글을 달아줄 거예요 아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봐.